네, 일신마당 시간입니다. 오늘도 야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규 시즌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141경기를 지금 했잖아요. 여기서 또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정규 1위 팀이지만 뭐 여느 시즌과 다르지 않게 업앤다운이 좀 심했고,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고비였고 어떨 때는 또 위기를 이겨내고 정규 시즌 1위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한번 2023 시즌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엘치마당은 또 막을 내립니다. 올 시즌에는 계속해서 또 포스트 시즌 관련 컨텐츠도 좀 해야 되고, 남은 한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코리안 시리즈가 치러질 때까지 또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에서는 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모먼트별로 쭉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4월로 정규 시즌 개막을 했던 4월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개막전에 완패를 당하고 염경엽포의 첫 승은 굉장히 또 극적인 연장 결승 스퀴즈였습니다. 주인공은 지금은 팀에서 제외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천웅의 이 도박과 같은, 정말 그야말로 도박과 같은 결승 스퀴즈가 나오면서 염경엽포는 2023 시즌 첫 승을 연장 접전 끝에 기록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 유독 좀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역전승들이 좀 나와서 야, 이거 둘 중 하나다. 완전히 초반에 힘을 다 써서 나락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이 승리들이 좀 발판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지난해 못했던 정규 시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둘 중 하나였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이제 다행히 좋은 쪽으로 팀이 흘러가서 망정이지, 사실 초반부터 조금 삐걱대는 그런 흐름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고우석 선수도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원래 구상했던 이재원 선수 주전 기용도 이재원 선수가 다치면서 빠져 있었고, 또 오지환 선수의 부상, 대형 악재가 있었는데 또 김민성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잘 메꿔주고, 이 경기에서 이 4월 8일 오스틴의 끝내기 안타로 오성환 선수를 무너뜨렸고, 또 4월 9일에는 또 연속해서 끝내기로 삼성전 스윕을 가져오면서 오지환 없어도 좀 우리가 잡을 경기 잡으면 좀 버틸 수 있겠다 라는 거를 가져오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접전에서 이기는 경기들이 없었으면은 정말 초반에 좀 무너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우리가 뎁스가 좀 풍부하니까 최대한 가용 인원들을 적절히 분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버틴 게 페넌트 레이스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좀 원인이지 않았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팀이 상위권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초반에 많은 이슈들이 좀 터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은 뭐 선수들의 부상이나 부진 이런 걸 떠나서 경기력이, 이길 때는 좀 시원하게 화끈하게 이기는데 결국에는 이 패배할 때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 팀 실책이 너무 많았고 주루사나 작전 미스 등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런 예가 단적으로 나온 게 4월 23일에 대전 하나전, 그 아시죠? 문보경과 정우영의 박치기. 이 경기를 결국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우리가 역전을 했는데 역전을 다시 당하면서 패배. 그리고 4월 28일부터 30일 홈 기아 3연전. 제가 이것도 마지막 날 직관을 갔는데 홈에서 그래도 한 판은 이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경기도 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 8회 정우영이 3실점하고 9회 고우석이 소크라테스에게 한 방 맞으면서 이 수입을 좀 내줬는데, 뒷문 정우영, 고우석, 이정용 다 불안했습니다, 4월 내내. 그리고 수비가 좀 불안했고 주루도 안 좋았고, 이런 단점들이 한 번에 다 튀어나온 게, 여기서 팀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정말 4월 초반에 억지로 버티던 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팀의 초반의 최대 위기였고, 이 당시에 가장 염경엽 감독의 여론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다시 5월에 조금 돌아설 수 있었던 건 타선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염경엽 감독의 이 작전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또 필승조도 새로운 얼굴, 뭐 함덕주라든지 박명근이라든지 유영찬이 좀 더 타이트한 상황을 잘 막아내 주면서 많은 승수를 쌓았기 때문에 팀이 좀 반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로 5월 14일 삼성전, 이것도 제가 직관 간 경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
28일 KT전, 5월 23일 SSG전, 5월에 정말 중요했던 세 경기를 한번 꼽아봤는데 5월에 아시잖아요. 김현수 선수가 그때 뭐 라인업에서 빠지네 마네 지금 1할 때 뭐 초반으로 엄청나게 부진을 했었는데 이때 오스틴 선수가 이 4월에 적응을 완료를 했고 5월에는 엄청난 타격을 보여줬고 또 박동원 선수가 5월에만 9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수도 유격수로서 4월에 잘 버텨주다가 5월에는 서건창이 부진하니까 신민재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또 2루를 잘 막아줬어요. 예, 이 세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고 14일 날도 이 박동원의 홈런을 시작으로 타격이 좀 터지면서 초반에 완전 망했다 생각했던 경기를 역전승을 거뒀고 18일 경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흐름에서 이 KT전 역전승을 했고 또 SSG전 5월 23일 날 이날 이제 임찬규 선수가 호투를 해주고 또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타자 친화적 구장이 문학에서 폭발을 하면서 김민성 선수가 또 말로 홈런을 쳤죠. 요 경기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게 5월에 반등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선두 자리에 탈환을 성공했던 이 SSG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5월에 어느 정도 우리 팀 성적이 좀 정상화가 되는 많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쌓는 그런 막 극적인 뭐 역전승을 거두고 팀이 뭐 한 단계 올라섰다 이게 아니라 이제서야 좀 야구를 하는구나 왔다 갔다 약간 서커스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외줄 타기는 끝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구나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저는 이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좀 밟아 나가면서 선두 싸움으로 치고 올라갔어야 하는 선두 싸움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6월에 있었는데 LG 저격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독 NC전에 좀 약했잖아요. NC전에 패디를 앞세운 NC에 홈에서 또 스위퍼를 당했던 게 조금 아쉽죠. 그때 또 유니폼, 문어 유니폼 이상한 거 입었어요. 그러고 스위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7일날 키움전인데 이 경기는 잡았으면은 정말 이 팀에 1승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었는데 이 박동원 선수가 역전타를 치고 12회 말에 진해수 선수가 김수환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어요. 만약에 이 경기를 잡았으면은 저는 감히 예상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선두 싸움을 갈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염경엽 감독은 연장승부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이 경기에서 피드백이 안 이루어졌으면 결국에는 지난 시즌이랑 저는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냥 버릴 경기는 버리자. 근데 이 버릴 경기가 올해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들만 좀 버렸지 이렇게 막 좀 따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혹은 역전을 막 기껏 한 경기에서 갑자기 투수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좀 여유 있는 상황을 좀 챙기려는 내일을 보려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오늘만 보는 일단은 잡고 내일 경기는 또 내일 선수들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운영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도 그냥 진해수가 1이닝 막아주겠지 저타 라인 나오고 하니까 근데 오른손 대타를 꺼내서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교훈을 얻고 나니까 연장 가서도 조금 멀티이닝 소화할 투수들은 다음에 휴식을 주더라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경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정규 시즌이 좀 더 탄력을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고 6월 10일에 한화전에 산체스가 등장을 합니다. 산체스에게 털리면서 이것도 나중에 고춧가루 맞고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위험이 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최고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6월 21일, 22일 NC전 승리. 제가 아까 키움전에서 그 교훈 삼았다고 말씀을 한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연장전 접전 끝에 이 경기들을 가져오면서 팀이 연장 승부로 지치고 DTD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연장 승부를 잡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이때 박명근 선수가 또 고생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 또 허도한 선수가 스퀴즈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팀이 위닝 멘탈리티를 좀 가져오는 NC전 중요한 승리였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 시즌 거의 뭐 베스트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6월 28일 문학 SSG전이죠.
1대6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때 1대5에서 함덕주 내니까 여기서 왜 경기 던지지 그냥 함덕주를 왜 내냐 필승조를 왜 내냐 했는데 우리 또 이 함덕주를 비롯해서 필승조가 막는 사이에 타자들이 또 힘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동점 3루타였나요? 요거 치고 포효하는 모습. 올 시즌 LG 트윈스 가장 좀 저는 소름이 돋았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끝내기 장면이나 여러 가지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기를 가져오면서 팀이 아까 말했던 추진력을 받고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7월 6일에도 홍창기 선수의 8회 결승타와 함께 이 경기도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켈리가 대량 실점하면서 무너졌는데도 역전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선수들의 좀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힘이 생기면서 선두 자리를 좀 더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작년도 생각나고 이때 진짜 JOAT 됐다고 느꼈습니다. 7월에 5연패를 당했는데요. 전반기 막판 그리고 후반기에 우리가 잘 달려오고 있다가 우천 취소도 없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가 우천 취소 경기가 딱딱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또 군데군데 경기를 하면서 이 경기들을 졌어요. 그래서 5연패인데 5연패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시기가 7월 9일부터 한 7월 한 20 며칠까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있었고 우천치스도 있었고 또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이상한 서머 크리스마스 그거 하지도 말아야 될 거 다시 했다가 또 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5연패 위기에 최대 위기였죠. 저는 솔직히 이때 그냥 올해도 한 2등 하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후반기 초반에 경기력이 안 좋고 이게 영향이 미쳐서 주전 선수들 컨디션 다 떨어지고 그게 좀 더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안정적인 2위에 머무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7월 25일, 26일 중요한 KT전에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나 26일에는 이 문보경의 야수 선택 이후에 끝내기 내안타, 괜히 또 2루를 던져서 원래 무승부만 해도 그냥 괜찮은 경기였는데 굳이 패배를 했던, 그러면서 2위 SSG에게 반게임차 추격을 허용했고, 제가 이제 그날 이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날에 열받아가지고 오솔길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그 팀 시즌의 최대 위기였던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팀이 최원태 트레이드를 계기로 해서 또 대진운이 괜찮았던 게, 저는 이 모든 프로스포츠에서 운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팀에게나 운은 따라오는데 결국 그 운을 만드는 거는 팀의 실력이 받쳐져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에게만 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원태가 트레이드 되고 난 이후에 LG 상대로 유일하게 승이 있던 최원태가 LG로 이적을 하면서 8월 1일부터 키움을 수입을 하고 11일부터 또 수입을 했는데, 이 6번의 이 당연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승리가 없었으면은 저는 후반기에도 추진력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수입승을 바탕으로 8월 18일 문학 SSG전 이 한유섬의 알까기로 연장승부로 간 이후에 문보경의 극적인 홈런포를 앞세워서 이 경기까지 가져옵니다. 이렇게 기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들이 나오고, 또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고춧가루 안 맞고 승리를 하면서 팀이 후반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특히나 이때 또 플러코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면서 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켈리가 좀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또 최원태 선수의 효과로 인해서 뭐 이정용 선수나 뭐 다른 선발들도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영경혁 감독도 아마 이 시기를 좀 굳히기로 들어갔을 겁니다. 선두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었고요. 이제 또 마지막은 억가편이죠. 영경혁 감독도 이 정규 시즌에 안 좋은 기억이 있고 19 SK 때 우리도 맨날 이제 뒷심이 좀 부족하거나 꼭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 악몽의 창원 원정, 특히나 이 26일 경기에서 2루심 맞고 내야 안타 흐름 바뀌면서 끝내기 홈런 역전패를 당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영경혁 감독도 NC전에 유독 꼬였다, 무슨 뭐 심판 발에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아쉬운 순간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참 안 될 때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정말 아쉬웠던
또 분했던 그런 경기였고 9월 6일 KT전 역전패. 이날 켈리가 인생 투를 하고 벤자민을 상대로 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는데 3대 0에서 고우석 선수가 4실점하면서 끝내기 패배. 이때 또 막 분위기가 문보경 선수도 울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뻔했죠. 거기다가 좀 간신히 이 분위기를 털어내려고 했는데 기아에게 또 더블헤더 2경기 포함 3연패를 당합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 무조건 게임차도 좀 벌어져 있고 한데 염경엽 감독도 또 우리 LG 선수단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 시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긴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있었고요. 완벽하게 이제 매직 넘버를 세는 선두의 굳히기 8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간 시기가 이제 이 거울비드를 넘겨내다 보니까 두 번의 더블헤더 싹쓸이 이게 저는 결정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9월 17일에 잠실 SSG전 이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흐름에서 더블헤더를 다 이겼고 마지막 사실상의 이 선두 결정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KT와의 더블헤더도 1, 2차전 모두 KT에게 영봉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매직 넘버를 과감하게 줄이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이런 더블헤더 싹쓸이라는 또 결과물, 특히나 앞서도 얘기했듯이 팀이 안 좋은 시기 때마다 피드백을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이 잘 해냈다. 이겨낼 수 있는 팀에 힘이 생겼다. 그래서 정규 시즌 29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정규 시즌 좋았던 순간, 안 좋았던 순간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 경기들 뭐 직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TV를 통해서 본 분들도 계시는데 참 이렇게 위기를 이겨내고 또 1위를 하는 모습이 이거 참 어떻게 했지? 그때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절박했는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는 코리안 시리즈에서 또 우리 정규 시즌과 같은 또 팀이 힘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담담하게 그냥 아무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좀 담담하게 지켜보고 코리안 시리즈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